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최근 윤석열의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했다는 믿기 힘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추락했던 윤석열의 지지율이 터무니없이 높게 나온 것인데요.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은 40%로 나타났고 95% 신뢰 수준,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4.7%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윤석열의 전체 지지율과 맞먹는 청년 세대의 지지율이었는데 10대, 20대는 37%, 30대는 36%로 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수구 언론에서는 윤석열이 지지율 40%를 얻게 된 배경에는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되자 보수층이 대거 결집했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또 2030의 지지율 상승도 조명했습니다. 실제 이날 윤석열 지지율 40%로 제목을 뽑은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다른 언론들이 검증 없이 받아 썼고, 극우 유튜버들은 기사를 가지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이에 고무된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또한 극우 지지자들은 지지율 40%에 격양된 채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보수층 결집으로 여론이 달라졌다며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여론과는 동떨어진 이번 여론조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편향된 여론조사 문항입니다.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중립적인 질문을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의 경우 응답자가 제대로 판단하기 힘든 길고 주관적인 문항을 넣은 것입니다. 맨 처음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지지하냐고 나옵니다. 이는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전제가 바탕이 된 질문인 것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언급한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 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며 부정선거에 따른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듯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해야 하는 공수처가 임의로 서울 서부지법에 신청한 체포영장,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조항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한 수색영장 등은 위법한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넣었습니다. 즉, 윤석열과 국힘이 내놓는 일방적인 주장과 같은데, 이런 질문의 경우 추가적으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반영했어야 질문이 편향되지 않고 공정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편향적인 질문들이 이어지게 되면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편향적인 여론조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탈하게 됩니다. 반면 동의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대답하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결과적으로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이번 여론조사도 중도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탈하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끝까지 응답하면서 윤석열 지지율 40%라는 왜곡된 결론에 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ARS 조사 방식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조사 면접원 없이 자동으로 녹음된 질문을 응답하는 ARS 조사로 진행됐습니다. 이는 비용이 크게 절감돼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흔히 쓰는 조사 방법입니다. 그러나 ARS 조사에서의 응답자는 면접원의 안내 설명이나 추가 질문 없이도 조사에서 응답할 정도로 상당한 정치적 견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므로 자신의 의견을 여론조사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특정 집단의 응답이 과다 표집될 수 있습니다. 즉,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부터 탄핵, 체포 등으로 반윤석열, 반정부, 반국힘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극우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윤석열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ARS 조사는 남자인데 여성으로
50대인데 10대로 대답하는 등 응답자가 다르게 답했을 경우 이를 정정할 면접원이 없어 응답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이번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와 주목됐던 2030의 지지율의 경우 실제 2030 외에 누군가 2030이라고 응답해서 2030의 지지율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이렇게 편파적 결과가 쉽게 도출될 가능성이 큰 ARS 조사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채택되면서 편향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보수 편향적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 현경보 대표는 원희룡 전 장관의 제주 1고 선배이자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제주시갑 출마 의사를 밝힌 전적이 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2022년부터 2년간 이곳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24건 가운데 14건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고성국TV에서 의뢰한 조사였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의뢰한 아시아투데이는 고성국 씨가 주필로 있으면서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계속 보도해왔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보수 성향을 드러내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내놓는 결과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이번 보수 편향적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된 의도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여론이 불리해진 것을 타개하려는 방편으로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왜곡되고 편향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서 중도나 무당층을 호도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상계엄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윤석열의 정치적 행위라거나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등 윤석열과 국힘의 비상식적 주장을 자꾸만 공론화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 속에서 수구 언론과 국힘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란 속에 윤석열 방탄에 나서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와 같은 수구의 여론조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앞서 극우 지지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벌여 윤석열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명태균의 여론조작이 있었습니다. 명태균도 한국여론평판연구소처럼 오염된 문항,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여론조사 표본을 조작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윤석열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었고 정권을 획득한 것입니다. 또 명태균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에서 댓글 부대를 통해 여론전을 펼쳐왔습니다. 이를 볼 때 수구 진영에서만 유달리 왜곡된 여론조사 등 여론 조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정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으로 여론 조작을 치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여론 조작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지지율 40%의 여론조사를 두고 믿을 수 없다는 부정적 여론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명태균의 여론조작이 보도되면서 극우 지지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여론조사가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수구가 정권을 잡기 위해 여론조작을 해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론기관의 표본조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했을 시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등 불공정과 편파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여론조작을 벌이는 보수 편향적 여론조사 기관에 제동을 걸고 잘못된 정보와 정치적 언어를 남발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국힘, 수구 언론 등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